말 많은 물고기. 자, 요거 이어서 만드는 이 주제는요. 약물. 이거는 왜냐면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라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서 인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게 가장 많이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아이에게 어떤 약물을 복용했고 어떤 식으로 했느냐?"라고 인제 질문하시는 분들 많은데, 과거에 예전에 꽤 오래전이었는데 어떤 분이 아이가 자폐 진단받고 나서 그분은 한의사이신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이도 인제 자폐 진단을 받았는데 자기는 인제 "한의학적으로 접근을 할 거다."라고 하면서 뭐 총명탕이라고 있는데 한의학으로 못 고치는 병은 없기 때문에 자기는 인제 그 총명탕을 할 건데 "당신 아들도 먹일 의향이 있느냐?" 그래서 저는 그런 건 안 하겠다고 딱 잘라 말했거든요. 예. 자, 그러고 나서 인제 저희 애가 자라가면서 물론 학교에서 뭐야, 수업 시간에 집중 못해서 보조 선생님이 데리고 나오고 밖에 돌아다니고 이런 것들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초등학교 때 굉장히 많았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자기가 집중 못하면 밖에 나와서 저렇게 돌아가는 것도 괜찮고 굳이 뭐 수업에 그렇게 앉아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받아야 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 아이는 약물이라고 하는 거는 아예 손을 안 댔어요. 약을 먹인 적도 없고 약을 고려해 본 적도 없고. 예. 그리고 ADHD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여기서도 인제 보조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경우가 좀 많죠. 예. 보조 선생님이 없는 ADHD는 보조 선생님의 그런 어떤 지원이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아이가 통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보통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이가 너무 이렇게 산만하고 이러이러해서 수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거기까지밖에 얘기를 안 해요. 네. 그러면은 인제 그다음에 몫은 누구냐면은 부모님들이 의사하고 상의해 가면서 실제로 약물이 필요한지는 의사와 상의를 해요. 왜냐면 처방을 내리는 것도 의사고 또 약물의 종류나 이런 거를 결정하는 것도 의사니까요. 예. 그리고 인제 약사분들하고는 인제 약에 대한 그런 것들을 모니터해 가면서 약물이 어떤지, 만약에 이게 잘 안 듣는 것 같으면 어떤 종류의 약물로 대체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인제 상의하는 게 약사와의 관계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인제 그래요. 뭐 그러고 나서 약사들이 인제 보면서 제한이 있으면 그 제한을 가지고 또 의사 만나서 약을 바꿀 수 있는지 보고 처방받고, 이런 식으로 인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제가 알고 있는. 그리고 제 아내가 인제 약사니까 이 제 아내와 환자와 의사 사이에서 인제 오고 가는 그런 인제 모습인데, 한국에 갔더니 요거는 뭐 제가 쓸 일이 별로 없어서 이 블랙보드는 쓰지는 않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 애 뭐 이러고, 이러고 이러니까 좀 약을 먹여서 데리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월권이라고 봐요. 네. 이거는 개인 사생활 영역의 침해예요. 왜냐하면은 약을 먹이고 안 먹이고는 의사의 판단과, 심지어는 여기서는 의사들도 환자들이 "안 하겠다." 그러면 강요를 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 월권을, 아니 선생님들이 의료진도 아닌데 뭐라고 감히 아이들에게, 저희 부모들한테 "너 저희 이 아이한테 저희 약 먹이고 오라."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선생님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가르치는 기계적인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편하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스위스에 계시는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학교 가 가지고서는 이런 저런 저희 흔히 얘기하는 사고를 쳐서 이렇게 하는데 막 이러면서 아이 왔는데 집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지 될지 모르겠다고 막 그러는데, 시어머니가 스위스에서 인제 교사 생활을 하시다가 은퇴하신 저희 분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그랬대요. "그건 학교 선생님들의 문제지, 선생님들이 선생님으로서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아이들이 어떤 형태의 아이가 오든 그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게끔 훈련을 받아서 나온 선생님인데, 그건 그 사람들한테 맡기고 그 "며느리 너는 네가 할 일을 그냥 아이한테 그 아이와 그냥 지내갈 거를 하면 돼. 학교 일은 선생님들한테 맡겨."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캐나다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선생님들이 아이와 부모님들에게 "이 아이는 ADHD 성향이 있어요. 이 아이는 뭐 자폐 같아요. 이 아이는 뭐 저희 지적 장애예요. 이 아이는 그래서 약 먹여서 보내세요. 이 아이는 저기 의사 꼭 봐야 돼요." 이런 말은 못 해요. 예. 캐나다는. 미국도 저는 그럴 거라고 봐요. 왜? 이런 얘기 다 들어가면요, 바로 이거는 인권 침해로 해 가지고 부모님들 중에서 몇몇 한번 좀 머리가 깨인 분들이 있으면은 들고 일어날 거예요. 네. 그리고 고소 고발이 난말할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만연해 있더라고요. 저는 부모님들 이 자폐, ADHD, 지적 장애 이 부모님들이 실제로 들고 일어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하 당 그 저희 그런 말은 인권 침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그 선생님들, 선생님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 일을 아이들을 교육하는 건데 자기가 편하자고 아이들을 그 약을 먹여 가면서라도 바꾸려고 하는 게, 그걸 선생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사실상 이런 경우는 님자를 붙이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동물적인 본능에서 내 편하자고 나만 위주로 생각을 하는 거지, 자기가 해야 되는 교육이라고 하는, 자기가 먹고 살아가는 그 밥줄이를 사실상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경우 제가 인제 모든 사람들에게 님자를 붙여가면서 인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예전에 인제 제가 TV 똥똥이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경우만큼은, 이 경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종종 나오겠지만 제가 님자를 붙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태어나서 이 학교 교육을 통해 저희 말 그대로 그냥 그 교사 자격증이나 받은 선생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약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진 못하겠지만은, 약이라고 하는 건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냐면요, 이거는 그 약을 먹는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다리가 굉장히 많이 아프다.' 그러는데 매일매일 움직여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제 근육이 약해서 관절이 아프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한국에서 감기를 앓았었는데 이게 후유증이 지금까지 쪼끔씩 오고 있어서 기침이 간헐적으로 나는데 요거 편집은 안 할게요. 약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인제 "관절이 아프다. 이게 근육 운동을 많이 안 해서 관절이 아픈 거다." 그러면 진통제를 쪼금 먹어 가면서 근육 힘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을, 이것도 저는 처방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인제 왜 물리치료하는 사람들이 인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그 사람의 근육을 어떻게 했을 때 관절을 더 망가뜨리지 않고 근육을 쓰는지를 인제 그런 분들한테 가서 이 훈련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인제 저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약을 먹어서 덜 아프게 한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가지고 움직여서 근육을 키워서 후에 그 관절이 덜 아프게 만드는 게 하기 위한 게 약 처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약 처방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 제가 이걸 안 쓰려고 그랬는데 이거 좀 여기 써야 되겠네요. 100 미터 달리기 하는 데다 아이들을 딱 세워 놓고 "야, 100 미터 달리기 여기까지 우리가 모두 다 여기까지 오늘은 다 가야 돼." 그런데 너 이렇게 보니까 한 아이가 ADHD 자폐 있어 가지고 안 가요. 그러면 이 아이 약을 먹여서라도 100 미터 달리기 끝내게 만들어야 돼. 이게 그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관절 다 망가져요. 예.
관절만 망가질 것 같아요. 근육도 더 약해져요 나중에 가면. 지금 한 번만 뛰고 말 게 아니거든요. 자 두뇌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왜 제가 이게 그 사람 그런 그 선생들이 있으면은 제가 가 가지고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남의 그 제 사적인 제 영역 침해하지 말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아이의 두뇌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막아요. 퇴화시켜요. 네. 왜? 시키는 대로 하고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짜증 날 거 아니에요. 내가 수업을 지금 진행해서 마무리를 다 지어야 되는데 한 아이가 그걸 방해한다 그래 가지고 짜증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 중에 인제 어떤 사람들은 이러겠죠. 아니 학급에 20명 있는데 그중에 자폐 아이는 1 명. 자 그러면서 20 명이 그러면은 20명 중에 1 명이니까 19 명이 피해를 봐야 되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이 19 명도 이런 선생님한테서 배우면 분의 태아예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수업 시간에 노는 게 나아요. 예 수업을 하는 것보다. 이런 선생님이라면 왜? 지식을 때려 넣으려고 할 거거든요. 자꾸 가르치려고 할 거거든요. 제가 요 영상 바로 전에 그 만든 영상 제가 말씀드렸죠. 지식을 가르친다? 이게 뭐죠? 훈육이에요, 훈육. 예. 조련시키는 거예요, 개처럼. 그러니까 자폐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나머지 아이들도 두뇌 퇴화예요. 지금 교육이 그런 두뇌 퇴화시키는 교육이에요. 그런데 그 교육에 목매달아 가지고선 지금 그 교육으로 인해서 내 아이가 두뇌 발달을 해 가지고 세상으로 나와서 그 세상에서 그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 뭐 하고 부딪혀 가면서 경쟁해 가면서 살아가길 바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작년까지 저희 올해도 뭐 그렇지만은 제가 들은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게 뭐 흔히 얘기하는 카페 바리스타 자격증이라도 따 가지고 주문 오면 그거 만들어서 주고 그걸로 먹고 사는 게 가장 자폐 부모님들이 바라보는 가장 어쩌면은 '갈 수 있는 최선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야기들 제가 꽤 많이 들었는데 아니 왜 템플 박사 같은 그런 사람을 뭐 과거에는 제가 이 저희 이런 동영상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과거에는 그랬다 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제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그래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근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하나가 또 있죠. 제가 예전에 처음에 인제 이거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거 있죠.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비슷한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비슷한 접근법이죠. 이걸 가지고 다음 카페에 제일 큰 자폐 커뮤니티 2개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2군데서 다 바로 강퇴당했다고요. 이게 뭐를 뜻하는지 아세요? 자폐 아이를 둔 부모님들마저도 실제로 그런 교육에 매달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신이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가면서 뭔가 내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시스템에서 그냥 잘 되기를 바라는 희망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희망 고문이에요. 그 제가 인제 요 근래에 참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폐 있는 부모님들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부모님들은 아예 놨더라고요. 제가 해 놓은 이런 방법들을 얘기를 해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얘기하면은 "우리 아이한테 이런 게 먹힐까요?" 그러면서 아예 읽을 생각도 안 한대요. 비디오 같은 거 소개해도 "아 우리 아이한테 이런 게 뭐 큰 저게 될까요? 그냥 지금 자폐 아이들 하는 커뮤니티나 뭐 이런 교육기관에 맡기면은 되지 않을까요?" 이러면서 수동적으로 간대요. 근데 제가 비슷한 얘기 하나 또 들은 게 있어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서울의 대치동은 전 몰랐는데 나중에 인제 찾아보니까 대치동이 어마어마한 곳이더라고요, 교육열로. 근데 거기에 있던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TV에 나올 때 대치동을 묘사하는 걸 보면 참 이 사람들이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한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어디 학원이 좋고 뭐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줄을 서서 경쟁해 가면서 서로 들어가려고 싸우고 이게 대치동이라고 사람들은 보는데 실제로 진짜 대치동은 그게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인제 여쭤봤더니 진짜 대치동은 내 아이를 위한 교육이 최선이 어딜까를 보고 그 최선을 위해서 어떤 교육이 좋은지를 보면서 골라서 찾아가면서 그 사람들이 연락을 해서 그 사람들이 되는지를 보고 안 되면 차선책을 찾고 이거를 계속 찾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아이들이 가 가지고서는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줄여 줄 방법서부터 선생님들로부터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것서부터 계속 끊임없이 인제 방법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아이가 적응이 안 되고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 인제 대치동도 아닌 것 같다. 뜨자.' 그러고 어 다른 나라로도 인제 뜬다든가 이런 경우도 생기고 이게 대치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를 뜻하는지 아세요? 이건 단순히 교육열이 아니에요. 이거는 교육열이 아니라 내 아이를 위한 최선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끊임없이 그 방법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도 그렇고 그 저희 자폐 아이 그 두뇌 발달을 통해 세상과 연결하는 방법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도 그렇고 사실상 그 어머님 같은 경우 지적 장애 중증 자폐라고는 하지만 이 어머님이 끊임없이 사방을 다 찾아다니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제 것도 한 달이 걸쳐서 들었는데 이분께서는 한 달이 걸쳐서 들은 거를 가지고 저한테 직접 연락을 해 가지고 그래서 만나게 되고 제 발목을 잡아서 실제로 저는 그랬잖아요. 자폐 그 이 카페에서 쫓겨난 저희 퇴출당한 이후로 아예 자폐 쪽은 인제 손을 안 대고 일반 아이들 교육으로 가려고 그리고 작년이 저는 인제 시작하려고 막 그 광고나 이런 거 준비해 가면서 해 놨던 하고 있었던 그 시점이었는데 실제 제 발목을 딱 잡아 가지고 돌렸어요, 자폐로 다시. 그래서 제가 올해도 자폐 이야기를 가지고 한국 가서 이제 세미나도 하고 그렇게 된 계기가 됐는데 이런 분들이 실제 그래서 그 아이도 인제 변화를 계속 그 이뤄 가고 있고 이런 분들이 진짜 아이의 교육을 찾아가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내 아이를 위해서 나도 한번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오셨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해 하셔야 되는 분들은 바로 어머님들이고 아버님들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일단 그 수업을 기존에 있는 분들 수업은 인제 계속 진행이 되고 이미 스케줄은 잡혀 있고 인제 그 새로 수업을 그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저희 날짜를 정했네요. 언제냐면 다음 주 어 목요일하고 금요일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다음 주 수요일하고 토요일 여기 아마 한국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19 일하고 22 일로 이미 제가 정했네요. 그래서 그 뭐를 할 거냐면은 인제 제가 그 8주 그 세팅으로 해 가지고 8주 세팅으로 해서 특강식으로 해 가지고 그 저희 특별 특강? 예 특강으로 해 가지고 그 8주 수업을 인제 계획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설명회를 19 일하고 22일 두 번에 걸쳐서 하는데 그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제 아까 앞선 영상에 했는데 여기다 또 쓰죠 뭐. 뭐냐면은 뭐라 그러지? 요 지금 써 놓은 요거 있죠? min@pornhub.ca 요걸로 이메일을 그 관심 있다고 이메일을 보내 주시든가 하시면은 제가 등록을 등록이 이게 따로 있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이걸로 그냥 보내 주세요. 이게 제일 제가 많이 확인하는 거니까 요걸로 해 가지고 보내 주시면은 제가 그 이 저기 뭐죠? 그 인포 이제 정보 그 특강 정보에 대한 어떤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고 여름에 어떻게 할 것인 어떤 교육을 8주 동안
인제 할 것인지 7-8월 동안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내용을 보내 드릴 수 고 저희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세션이죠. 그러니까 그 소개에 하는 그 세션에 대한 정보하고 이런 거를 보내 드릴 수 있으니까 요걸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요번 주까지는 요걸로 마치고요. 요 영상 두 개는 다 제가 오늘 만든 영상은 둘 다 한 번에 올릴 거고요. 다음 주가 됐든 뭐 해 가지고 새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때부터는 제가 이메일로 받았던 그 문의 사항들을 실제로 인제 하나하나 가지고 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